별표 출처, 클릭, 페이스북 코멘트, 텍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구축된 서사가 TV의 미래가 될 것인가? X 2018년 6월 18일 스캄은 일종의 탐정수사 방식의 드라마로 시청자들이 능숙한 온라인 스토커가 되도록 용기를 북돋운다. 중부 표준시로 지난 4월 24일 오후 3시 40분 10대 드라마 슬램 오스틴 이 사전 안내 없이 페이스북에서 그 첫 회가 올라왔다. 사전에 진행된 광고도 없었다. 20대 드라마에 데뷔해 수반된 배우 혹은 감독 인터뷰도 없었고 이 영상 클립에는 프로덕션 크레딧도 없었다. 마치 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피드에 업데이트한 것 같았다. 드라마 슬램 오스틴은 미국판 노르웨이 퀴어 드라마 스캄이라 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어로 스캄은 영어의 쉐임, 수치심, 부끄러움 등에 해당된다. 이 드라마는 노르웨이 드라마 스캄의 에피소드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시청자들은 텍사스 수도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길이와 숏샷을 가진 다양한 장면을 제안받았다. 어떤 클립은 2분짜리였고 또 다른 클립은 8분짜리 이런 식이다. 이러한 장면의 파편들이 이 드라마 속 사건에 부합되게 소셜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포털인 페이스북 워치에 산발적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만일 한 커플이 월요일 오후 12시 40분에 학교에서 싸웠다면 그와 동일한 시간에 그 클립 영상이 페이스북 워치에 올라와서 당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듯한 기괴한 느낌을 만들어냈다. 만일 프로듀서가 토요일 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한 학생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영상 클립을 포스팅했다면 많은 젊은 시청자들 또 동일한 일을 하는 식이다. 이 드라마의 본질은 리버데일, 미국 청춘 미스터리 드라마과는 다르다. 리버데일은 부서진 마음,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후겁 애정 없는 육체적 연결이라는 일상적 반복이었다. 10대들이 키스했다. 수업 중에 멍해졌다 서로 이어버드, 귀 안에 넣는 이어폰을 교환했다. 하지만 스캄 오스틴은 숨겨진 층이 많았고 노듀서는 시청자들이 숨겨진 모든 것을 밝혀내길 바랐다. 일부는 현지 10대가 연기한 등장인물들 모두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에 게재된 포스트들은 등장인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신의 희망에 관한 내적인 면을 제공했다. 그곳에 게재되는 비디오 클립, 사진, 코멘트들은 기존 TV에서 제공하는 플래시백에서조차 하지 못한 정도로 등장인물에 깊이 빠져들게 들었다. 페이스북 워치에 스캄의 첫 번째 6분짜리 클립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일부 등장인물에 대한 이론을 세웠다. 4월 24일 이전이 이미 학교 댄스 단원인 메간 은 같은 원인 그녀의 친구 애비에게서 그녀의 남자친구를 빼앗았다. 복수를 결심한 애비는 메간을 그녀의 삶에서 내쫓았고 그로 인해 메간은 댄스팀을 그만두게 됐다. 그 클립이 제공하는 그 소녀들의 관계에 대한 유일한 힌트는 다른 댄서들과 거칠게 휩쓸고 지나간 애비에게 머문 메간의 응시가 전부였다. 아주 짧은 순간의 장면이 주는 암시를 풀기 위해 나는 파티에서 미로운 낯선 이를 만난 후 요즘 종종 행하는 일을 해야 했다.
즉 나는 등장인물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털었다. 스캄은 일종의 탐정 드라마로 능숙한 온라인 스토커가 되는 시청자는 보상을 얻게 된다. 애비 위 인스타그램 계정을 털어보니 그녀가 메간과의 우정의 흔적을 손으로 문질러 씻듯 지웠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실제 10대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녀는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잊고 그녀의 과거를 다시 쓰는 아마추어였다. 그 영상은 두 소녀가 순간 멈추어 꾸며진 포즈를 유지하는 모습을 기록한 마네킹 도전이란 영상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시청자라면 2016년 말 이런 영상이 확산성 높은 센세이션이 됐었다는 걸 상기해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삭제되지 않은 영상은 두 소녀의 결별이 그 날짜 이후 어느 순간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 모든 인터넷 산물이 그렇듯 슬램과 연결되면 끊기가 어렵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시청자들이 다시 로그인해서 최신 내용까지 살펴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앱이 밑줄 타피가 지금 포스트를 등록했습니다. 라든가 슬램 오스트. 이니 페이스북 와치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같은 알림 말이다. 이 메시지는 가족의 애완견에 대한 딸의 인스타그램 포스트 알림 다음으로 폰 잠금 화면에 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알림들이 시청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슬램을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쉼없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텍스트 스크린샷에 매달려야 한다. 인터넷 시청, 인터넷 뷰잉이란 내가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즉 학자들은 논의하고 있는 매체의 정서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 그것이다. 그리고 스캄은 소셜미디어가 중독적이 될 수 있는 방식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드라마에 대한 너무 많은 디테일을 놓칠 경우 아마도 학교 카페테리아에 홀로 앉아있는 기분일 것. 이다. 스캄 오스틴이 펼치는 허구적 소셜미디어는 곧 진짜 소셜미디어를 탄생시켰다. 텀블러부터 트위터까지 이 드라마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한 논의가 열기를 뿜어냈다. 이 드라마에 사로잡힌 시청자들은 스캄 오스틴 팬페이지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듯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인터넷은 사용자를 혼자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메간과 마론은 즉시 온라인 누리꾼들의 관심에 초점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논평했다. 한 포스트 게재자가 포스트에 쓰길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젠 헤어진 한 친구와 언쟁을 벌였고 그 일은 마론과 매그를 생각나게 했으며 지금까지 왜 다투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느낌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얼마 후 또 다른 포스트 게재자는 포스트에 릴라 설명의 물결표라고 올렸다. 기존의 TV는 일반 통행로라 할 수 있다. 화면 앞에 앉아 상영되는 에피소드를 보는 것이다. 에피소드 시청을 마무리하려면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하듯 프로그램 자체가 변함이 없다.
종래의 길이로 집필, 촬영, 편집되어야 한다.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끌지에 대한 프로듀서의 최상의 고민이 표현된다. 그리고 광고가 붙을 경우 당신이 구매할 시청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고의 고민이 광고로 표현된다. TV 모델은 50년 이상 안정적이라 입증됐지만 유튜브, TW,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시대에 이르러 무너지고 있다. 최신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는 상위 연령자들보다 27%나 적게 TV 프로그램, 스트리밍 TV 프로그램 포함을 시청한다. 매일 유튜브는 평균 50억 건의 조회수를 달성하며 이중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청은 10억 회이다. 보통의 10대들은 하루 9시간 정도를 온라인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소모하고 있고 100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는다. 네트워크 모델에서 벗어난 이러한 변화에는 명확한 창조 기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외견상 이질적인 활동 모두와 디지털 플랫폼이 단일 서사 인터넷 시대의 종합예술작품 게삼트쿤스트워크로 결집되면 어떻게 될까? 컬러 TV가 등장했을 때 흑백 TV가 그랬던 것처럼 구식 TV 에피소드로 보이게 될까? 그러한 결집의 시기는 스캄 같은 실험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짧은 주의 지속시간의 시대에 30분짜리 시리즈를 시청하고 혼자 빈지워치,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개의 TV 프로그램 에피소드를 관람하는 행위, 하게 하는 것은 격세유전적 아타비스틱으로 보일 수 있다. 참여, 인게이지먼트는 온라인 업계의 핵심 매트릭이다. 광고주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청하는지 보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라이크를 누르고 포스트를 올리며 클릭을 하는지에 대해 지불하길 원한다.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과 여러 개의 진입점을 가진 스캄은 열정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페이스북 워치의 책임자 피드지 시몬은 스캄은 우리가 보다 해보고 싶은 컨텐츠 유형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라고 나에게 말했다. 실제로 젊은 사용자를 유튜브와 스냅팟에 빼앗겨온 페이스북은 젊은 사용자를 공략할 그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쇼를 만드는 것보다 페이스북을 광고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2주짜리 시리즈, 5분짜리 클립은 풋볼팀에 있는 동경의 대상 같은 존재를 도입했다. 클립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의 첫 번째 기프가 온라인에 나타났다. 게재 1하루 동안 한 명의 포스트 게재자가 그 영상에서 22개의 이미지를 추출해 포스트에 게재했다. 나는 그날 페이스북 워치 소셜미디어 스텝과 함께 그 이미지, 클립 드롭을 시청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스텝들은 그 영상이 촉발한 팬 활동의 공세에 놀란 것처럼 보였다. 관점에 따라서는 청중 참여에 보상하는 방식에서 스캄이 기발하게도 혹은 시니컬하게도 보일 수 있다. 당신이 등장인물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할 경우, 로 그들이 다시 당신을 맛파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스캄과 함께 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현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이기도 하다. 이 쇼 제작자는 팬의 논평을 모니터링하며 때때로 상황을 가며 플롯 상세를 변경함으로써 논평에 반응하기도 한다.
페이스북과 제작자에 의해 그들이 듣고 있는 내용들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 혹은 충분히 실제에 근접한 일이라고 믿게 된 시청자들은 스캄을 대안적 현실보다는 그들 삶의 연장으로 경험한다.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디지털 도메인에 매우 능숙하게 삽입함으로써 그리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끝없이 얽매이게 함으로써 스캄은 TV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지난 4월 첫 번째 클립이 포스팅되기 수일 전 나는 스캄의 노르웨이 제작자인 줄리 안뎀을 그녀의 프로덕션 사무실의 길 건너에 있는 오스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페이스북 워치는 그녀를 오슬로에서 데려와 미국 프로덕션을 감독하게 했고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장면을 집필하며 이끌고 있다. 스캄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그 클립. 이 그들이 방송하기 바로 전에 촬영된다는 것이라고 그녀는 내게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안뎀은 팬들의 피드백과 현대적 이벤트를 고려할 수 있었다. 쇼가 시작된 후 한 등장인물이 그는 오스틴에서 곧 시작될게 드릭 라마르의 콘서트 티켓을 원한다고 포스트를 올렸다. 라마르는 5월 18일에 이 도시에서 공연을 했고 그날의 이야기는 그 콘서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스캄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는 감각을 고조하기 위해 안뎀 은 소셜미디어의 최신 유행을 모방한 시각적 기술을 채택하게 된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현재 인기 있는 것과 비슷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포스팅했다. 그 등장인물의 타임라인 상태 업데이트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게 됐다. 텍사스 산타페에서의 최근 학교 촬영일에 2명이 등장인물 이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올렸다.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산타페 위에 하트를 표시한 텍사스 지도와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라는 캡션을 포스트로 올렸다. 청중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기 소유가 무고한 아이들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진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함께 견디며 싸워야 한다. 안뎀은 이슈 프로덕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친구인 그녀의 소셜미디어 디렉터 마리 매그너스와 함께 그 카페에 갔다. 안뎀은 메인쇼를 촬영한다. 매그너스는 안뎀의 스크립트에 장난질을 치는 플레이 오프, 인스타그램 스토리 영상, 텍스트, 그리고 사진의 콜라주를 촬영한다. 또한 매그너스는 등장인물을 가장하여 인스타그램에 커멘트를 포스팅한다. 안뎀은 매그너스의 이 커멘트에 대해 약간 소름이 돋는다 라고 말했다. 블랙 탑과 팬츠를 입은 2명이 여성이 마파로 가는 도중인 유럽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10월부터 오스틴에 있었고 이 쇼에서 일하는 것 외에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2016년 슬램의 영어 버전 권리를 매입하고 페이스북 워치와 파트너십을 맺은 아메리칸 아이돌 위 제작자 시몬 플러는 나에게 자신이 안뎀 위 감성의 감명을 받아 이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과거의 줄리를 볼 수 없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까지 노르웨이에서만 일한 안뎀은 헐리우드 명성에 거의 흥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원래의 슬램의 제작 책임자,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는 나의 게 안뎀 이 젊은 사람들을 감독하는데 비정상적인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해 내가 안됨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네, 난 아마도 어떤 본능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논평을 시작하자마자 그 이야기의 마법 중 일부는 사라져버린다. 청중은 자신의 경험을 원한다 라고 지적했다. 그녀의 삐뚤어짐, 디플렉션은 슬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와 일치했다. 다시 말해서 시청자는 단 한 명이 감독의 비전보다 단 한 명이 시청자를 목표로 삼은 비전으로서 이 쇼를 경험한다. 라는 안됨이 나에게 완벽한 디지털 환경을 창조하는 그녀의 분투 혹은 관중의 시선을 강제로 빼앗는 탐욕스러운 기업의 욕망에 대해 말해주길 기대했다. 그 대신 그녀는 스캄이 본질적으로 노르웨이의 BBC 라할수 있는 노르웨이 공영방송 네트워크 NRK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어린이 방송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쇼를 만들기 전에 그 부문 프로듀서는 타겟 청중과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들은 필요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그 필요를 충족할 무엇을 만든다 라고 안됨은 설명했다. 그 기법은 기술자들이 어떤 장비가 우리의 삶에서 누락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실리콘밸리에서 개척됐다. NRK는 그러한 방송 편성 계획이 10대 중후반 소녀들에게 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NRK 임원인 마리안 퍼볼드 골랜드는 나에게 TV 방송이 10대 소녀들을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빼앗기고 있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NRK는 안됨과 매그너스에게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노르웨이 소녀 들과 대화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시청하고 싶어하는 것을 밝혀내도록 요청했다. 8개월 만에 안됨과 매그너스는 수백 건의 인터뷰를 축적했고 10대들 이 압도당하고 고립된다고 덜 느끼도록 도울 쇼에 대한 요구를 식별해냈다. 그들은 그들의 발견이 10대들이 사회적 삶과 소셜미디어의 기만적인 흐름을 탐색하여 거기서 살아남는 가상의 젊은이들을 목격하는 것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댐은 그녀가 NRK를 위해 개발하도록 도왔던 사춘기 직전의 청소년을 위한 쇼로부터 스캄의 인터넷 요소가 다른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쇼의 청중은 너무 어려서 온라인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13세 이하 청소년 사용자에 대해 통제불능 상태이다. 스캄의 더 나이 든 청중은 손쉽게 그 쇼를 자신의 온라인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드라마에 통합할 수 있었다. 안됨과 그녀의 동료들은 10대들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이 보길 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캄이 NRK의 웹사이트에 데뷔했던 2015년 9월 사전 광고나 홍보 없이 게재됐다. 안됨이 노르웨이 영화 잡지 러쉬프린트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의 어머니가 NRK가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슐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될까 겁을 먹었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10대들은 구전을 통해 스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시즌 2가 끝날 무렵 노르웨이의 15세에서 19세 사이의 10대 중 98%가 그 쇼를 알게 됐다.
이 수치는 왕자위 게임보다 높은 수치였다. 스캄, 이 오슬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부유한 16세 청소년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속도감 있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드라마였다는 것, 그리고 커밍아웃, 성폭력, 인종차별 같은 10대의 삶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 쇼의 성공의 진짜 비밀은 사회적 실수, 소셜 개프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키스는 새로운 연인과의 시작으로 느껴지는 고등학교의 생활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안됨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일이 흥분되고 무섭다. 그녀는 촬영 스타일의 효과를 고조시킴으로써 이러한 강렬함을 잡아낸다. 영상 채팅에서 다투는 10대의 밀실 공포증을 클로즈업하는 방식, 파티에서 춤추는 친구를 줄무늬 같은 것이 있는 슬로모션 팬. 스트레이키, 슬로우 모션 팬스, 오스틴에서 안됨은 텍사스에서의 10대의 생활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왜 미국인들은 그들의 현재 방식을 지속할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매그너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노르웨이 10대는 단순히 학교 집을 왕래한다. 반면 미국 10대들은 한시도 중단됨이 없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노르웨이의 스캄에서와 같이 오스틴에서의 이야기 줄기는 어느 정도 10대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모양이 잡혔다. 비전문적 배우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스캄 오스틴은 현지 스케이트 공원과 고등학교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1,400여 명의 아이들이 캐스팅 에이전트 사무실에서